안녕하세요. 장구석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우,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선생님, 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명절 잘 네, 잘 보내셨습니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바쁘셨죠, 계속. 저는 또 네, 새로운 걸 준비를 하느라 이제, 네, 네, 잘 와, 지냈습니다. 진짜. 뭐, 하루도 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지금 엄청난 또 노하우들을 오늘 많은 분들께 전달해 주실 텐데,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음,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중요하기도 하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 내용을 들어도,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할 수 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오늘은 이제 제가 이 5월 달부터 이제 진행하는 네. 정식 강의들을 오늘 일부분을 이제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와, 5월에 강의하실 내용을 이렇게 미리 푸셔도 되나요? 뭐, 일부분 이제, 일부 공개하지 않는 내용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아주 야무지게 풀 겁니다. 음, 네, 제가 탈탈 털 겁니다. 네, 살짝 풀어주십시오. 지금 라이브를 이제 곧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라이브 언제 하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일단 소리가 좀 잘 나오는지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를 들으시다가 혹시나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은 부분, 아니면 뭐 음질상의 문제, 여러 가지 다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댓글로 정말 자유롭게 가감 없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박원엽 대표님, 트라이다운 피트니스라고 하는 그 헬스장 2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피트니스 경영연구소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5월 달에 이렇게 그 피트니스 업계 그 강의 준비하시는 강의가 정확히 어떤 강의라고 제가 좀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피트니스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풀 거지만은, 네. 제가 이제 저희 스승님이 계십니다. 박종윤 스승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배웠던 이제 내용들을 네. 이제 제 현장에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강의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음,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중에서도 분명히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강의가 되고 싶진 않아서 네.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씩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계시네요. 네,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제 피트니스 생존기라는 책을 쓰고 있는 것도 음, 제가 이제 피트니스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그런 막연함이라든지 음, 옆에 뭐 대형 일상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불안함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뭐 외식업 뭐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생존 전략이라든지 이런 음, 비즈니스 관련된 수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피트니스 쪽은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아나토미라고 하는 해부학적인 부분들, 이런 음, 전문 서적 위주의 출판 서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관리자 그리고 대표님들이 내가 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 교본 같은 책을 피트니스에서 하나 만들고 싶다는 좀 포부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분도 오늘 이제 풀게 될 겁니다. 헬스장 운영의 바이블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그게 목표입니다. 음, 그래서 단순 말이 팔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인기를 얻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찾는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100명이 읽는 책보다 한 사람이 100번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는 게 목표라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읽는 책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할 수 있고요. 저랑 이제 박원혁 대표님이 이제 경영 수업, 마케팅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저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단톡방에서 박원혁 대표님이 항상 경영 일지, 운영 일지 이런 것들을 매일 써가지고 공유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노하우들이 그 또 책에 다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제 쓰면서 이제 네. 주변 근처 서적들 다 봤는데, 음,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사실 뭐 피트니스 뭐 관련된 뭐 헬스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뭐지 뭐 교육 영상이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영상들이 종종 보이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극히 일부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뭐 이제 뭐 상위 노출 개념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네.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네. 블로그 음, SEO, 뭐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거나 몇 개월만 지나면 음, 그것들이 바뀌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음, 그런 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바뀐다라는 건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바뀐다라고 한다는 거는 고객이 찾고 있는 것들이 바뀐다라는 건데, 시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읽을 생각을 하는 게 음, 오히려 그 방법론적인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네.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네. 도대체 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상위 노출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네이버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음,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위 노출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네이버가 좋아할 만한 음, 내용들을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노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음, 왜냐면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필요로 하고 찾고 있다라는 거니까 음. 저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정말 그 본질. 그런 것들을 자꾸 놓치고, 자꾸, 중요하지 않은, 쉽게 변하는 것들에 우리가 좀 기웃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요즘 책을 쓰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네, 조급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바심. 음, 네, 아, 조바심인 것 네, 같습니다. 조바심인 것 같고, 막연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과 나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건데, 맞아. 이제 많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이 그 과정에서 딜레마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진정성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음, 아니면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론을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음, 대해서 꽤 많은 딜레마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진짜 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부터도 사실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도 나름의 방황을 해보셨을 거고, 많이 네, 했습니다. 또 네. 사업 한번 접기도 해보셨고, 네, 저는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커리어라 생각해요. 사업을 한번, 내가 요즘 이게 전문용어로 말아먹어 본 경험이 있어야, 그쵸. 말아가고 경험이 있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음, 분명해지지 않나요? 그런 실패 경험이? 그쵸.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트니스에서 대격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대격변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격변기. 네, 대격변기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님들의 수요의 방향도 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네.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음,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교육을 할 때나 그럴 때도 이제 뭐 마운자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뒤로 하지 말고 알고는 음, 있되 음, 결과적으로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을 때
저는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경험치가 있어도 고객이 따르고 싶거나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음.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네. 네, AI가 나오면서 최근에 고객님들이 이제 AI를 쓰는 저희 회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 어, 루틴도 AI를 통해서 물어보고 자기 운동 방법이라든지 뭐 식단 같은 경우도 AI를 쓰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트레이너라는 존재, 그 피트니스라는 존재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한테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12월 말에 PT샵 창업을 고민 중인데 고민이 많네요. 잘 오셨습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대표님의 경험들 이제 잘 얻어가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라이브도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앞전에 저희 박원엽 대표님이랑 했었던 라이브 풀 영상들이 저희, 엠포트, 피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시간이 나시면 꼭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들 많이 풀어주실 겁니다. 와, 진짜 그 PT샵 운영하시는 분들부터 PT샵, 뭐 PT샵 아니라 헬스장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선택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창업하는 게 맞나? 뭐 주변에서는 막 망하는 헬스장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격변의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나가고 또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대표님 처음 라이브 시작할 때랑 조금 달라진 느낌 뭐죠? 요즘 이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아, 깊이감이 지금 상당히 이제 원래도 네. 그러셨지만 더 심각하게 깊어지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지금 책도 쓰고 계시고 또 강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그동안 이제 경험으로 쌓아오고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던 것들을 정리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또 연습이 되다 보니까 와, 또 깊이감이 또 다르다는 게 지금 확 음. 느껴지네요. 책을 쓰면서 네. 조금 간절해졌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나온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 공황장애도 와봤었고, 예, 정말 잠도 못 자면서 이제 매일매일 불안에 떨면서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책을 더 잘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네. 2호점을 지금 2호점이 있는데 주변 이제 가게가 하나가 이제 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에 대한 환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랑 조인이 됐고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인수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안 됐을 때 뭐가 안 됐는지, 잘 됐을 때 왜 잘 됐는지를 파악하면서 음, 운영할 수 있을 때, 저는 진짜 피트니스 산업은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음, 더 이제 건실하게, 그리고 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피트니스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피트니스 시장의 파이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결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심했어. 지금 댓글로 또 남겨주신 게 요즘 너무 신규도 없고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는데 진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셨고 그리고 진짜 신규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게 신규 회원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쵸, 네. 네, 신규 회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어떤 센터든 마찬가지라 이게 경기의 문제인지 내가 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뭐 어떤 노력에 관련된 문제인 건지 이런 또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여기 지금 박원순 대표님이 그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이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이렇게 해보신 분이고 2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해서 운영하고 안착을 시키셨고 또 말씀하신 또 하나의 어, 헬스장도 운영을 하게 되셨고, 정말 배워갈 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최대한 컨설팅만 배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랑 또 음, 차원이 다른,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건 차원이 다른 교육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대표님? 오늘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대표님 상품은 회원권, PT 요 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트니스 업계인 사람들은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음, 이유는 뭐냐면 음, 여기 옆에서도 회원권을 팔고 있고 옆에서도 PT를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상품들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회원권과 똑같은 PT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트니스는 상품의 다변화가 어렵지 않아? 피트니스는 상품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고객이 쪼개지고 있어요. 네. 그럼 회원권이라고 한다면 어떤 회원권을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인지, PT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어떤 상품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와, 우리는 네. 아니, 경험, 네, 저부터만 봐도 내가 PT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PT 몇 회? 이거밖에 그쵸.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쵸. 네. 2대1로 할 거냐, 1대1로 할 거냐, 3대1이냐, 이 정도? 네. 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상품의 단순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상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건 알겠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뭘. 그쵸. 저도 네. 그 부분 많이 고민했고, 네. 그래서 사실 제일 풀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네. 네, 제일 풀기 어렵고, 어마어마한 어, 노하우가 담겼고. 네, 제일 풀기 어렵고 노하우가 담겼고, 네. 제일 적용했을 때에 대한 효과도 높은 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말 이렇게 PT 회원들도 회원권이랑 PT 뭐 외에는 따로 생각을 못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제한적인 이 상품을 확장하는 거를 우리 헬스장 대표님들, 트레이너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피트니스 상품을 구성했을 때요. 네. 자,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이제 PT 선생님들인 것 같아서 음, 우리가 고객이 PT를 구매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욕망이 있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 체력을 증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쵸?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늘 우리 업계에 던지는 질문은 운동 목적이 뭡니까?입니다. 네. 운동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자, 한번 아까 음,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음, 해볼게요. 이 고객은 내가 어디서 나한테 더 좋은 PT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4개의 업체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4개의 업체에서 똑같이 묻는 질문은 운동 목적이 무엇입니까?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봤지만 고객 입장은 그 말을 4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상담에서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음, 거기서부터 고객이 이제 느끼는 거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는 고객이 비교할 수 있는 수순이 얼마나 체계적인가, 얼마나 전문적인가를 보다는 그래서 음, 어디가 더 싼가, 음, 어디가 더 많이 주는가, 즉 양적 음, 게임으로만 계속 간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상품을 우리가 제대로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질문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부분을 근거 있게 제안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면 객단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음, 지금 제가 이걸 적용하고 나서 신규 PT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평균 구매 전환율이 거의 88%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상품을 보는 것과 여기를 갔을 때와 여기를 갔을 때 같은 질문이어도 다른 상품을 보여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은 옛날에 자생력방이라는 걸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12분을 모시고
무료로 그냥 카톡방으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음. 했었는데 딱 3개월 지나고 전원 매출 1,000만 원 이상 달성했거든요. 와, 그럼 그만큼 효과가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음,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상품에 대해서 왜 음, 해야 되는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라는 고민을 일정 음,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음,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품이 명확하면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한 거예요. 음, 그 우리가 원하는 고객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상품이 남들과 똑같기 때문에 자꾸 전문성으로 어필하거나, 그쵸? 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어필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나만의 상품이 존재한다는 건 음, 내가 타겟할 수 있는 고객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음. 그걸 우리가 브랜딩에서는 포지셔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와. 이 상품이라는 게 단순히 판매를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욕구나 니즈가 다변화되고 있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만들어서 상품화 했을 때 이야기거리도 많아지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 헬스장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식들도 다변화되는 건 거고 이게 또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선생님들이 세일즈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저희 선생님한테 세일즈 기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음, 딱 하나만 가르칩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알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만 질문합니다. 지금 너무 세일즈를 하는 궁금합니다. 게, 네, 세일즈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세일즈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일즈 기법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니까 내 스타일이 안 나오고 자꾸 내가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음, 내가 뭔가 얘기하는 것들이 영업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 음, 버리면, 우리가 영업을 하기 어려워해요. 이유는 뭐냐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영업을 당해본 적이 있기 네,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음,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미 부담스러울 거라고 알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와, 제가 아는 한 지인이 헬스장을 다녔대요. 근데, PT를 이제 무료 PT를 뭐 3번 정도 받아볼 수 있다, 받아보겠냐 해가지고 받아봤대요. 그래서 3번을 받으니까, 되게 좋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PT를 등록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트레이너님이 무조건 20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강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회였으면은 본인이 바로 결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20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유도를 하니까 그 이후에 부담돼서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회원권 나가는데. 그쵸. 이게 이제 자기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거죠. 아, 이 사람이 10회를 진행해서 그 이후에 나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음, 내가 팔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만 파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네. 그 음. 트레이너님도 좀 매출에 압박이 있었어서 더 그러지 않으셨을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냥 10회만 해서 결제 일단 시킨 다음에 잘 가르쳐서 또 음, 하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는 음, 되지만. 하여튼 이런 게 정말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진짜 지금 제 상황이랑 너무 일치하는 점이 많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공감. 진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실제 사례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대표님은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진짜 공감되는 얘기들 많으실 거고 얻어가는 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생역방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서 실제로 트레이너분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그분들이 매출을 1,000만 원 이상 달성을 했다. 네. 와, 진짜 네, 실제로 멋있네요. 저희 직원 선생님들도, 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어, 이걸 정말 디테일에 잘 적용한 사람들은 전부 다 3개월, 4개월, 이후에, 이제 트레이너 경력이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동네 센터에서 못해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다음부터 중요한 건 지속성이겠죠.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걸 해 나갈 수 있느냐. 음, 그래서 오늘은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음, 어쨌거나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3, 4개월 안에 확실히 물론 뭐 개인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가 나왔다. 실질적인 효과가 음,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잘 들어주시고
맞아요. 대형 센터는 매출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한 횟수를 제시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오늘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네. 다른 방법이 있었네? 아마 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대표님? 네, 네. 가능합니다. 음, 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음, 매출이 생겼다. 왜냐면 네. 제가 대형 센터에 있었거든요. 아, 트레이너 때. 네. 대형 센터에 계셨었고, 그때도 이 방식이 다 통한다. 그러니까 네, 대형이나 맞습니다. 소형이나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오, 자, 그러면 오늘 이 피트니스 업계 이런 상품, 우리 상품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상품이죠. 어쨌든 회원분들한테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상품을 이제 오늘 어떻게 우리 헬스장에 맞는 상품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대요, 지금. 진짜. 궁금하신가요? 진짜 저도 궁금해 죽겠는데, 어떻게 음. 하시겠어요? 네. 우선은, 자, 우리가 이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상품이라는 건 뭘까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팔아야 되는 거. 네. 아마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음, 근데 제가 생각한 상품은 뭐냐면 고객이랑 나랑 만나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음,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나랑 만나지 않는 것도 상품이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만들었던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 세 가지겠죠. 살 사람이 없거나 음, 아니면 상품이 존재 이유를 모르거나 존재를 모르거나 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거나 음,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해야 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음, 이 상품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능한 나의 상품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트레이너 선생님들 컨설팅을 하거나 아마 답변 오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여쭤봅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파는지 센터 내 회원이 몇 명이 알고 있냐? 그리고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PT 문의를 진행했을 때 선생님에 대한 PT 금액을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냐? 음, 10명 중에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바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인 거죠. 이게, 첫 번째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나와 조금 더 친한 회원들의 상황, 처지, 결핍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 됩니다. 대표님,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상황 처지 결핍이라는 거를 예시 한 번만 좀 네, 들어줄 수 예시 한번 있을까요? 들어드릴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운동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이어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도 다이어트를 원했고 B라는 사람도 다이어트를 원했는데 그럼 둘이 똑같은 거냐? 음,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다이어트란 말 듣자마자 우리는 어떤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가야 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한 거지? 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다이어트 목적이 달라요. 누구는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내가 오랜만에, 작년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청바지를 샀는데, 이번 연도 봄에 다시 내가 좋아하는 청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음, 안 맞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을 빼야 되겠구나. 자, 음, 그러면 A와 B는 상황이 달라요. B라는 사람, 웨딩을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빠른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고, 청바지를 입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살찐 걸 자각한 사람이니까 청바지 때문에 살찐 걸 자각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거죠. 둘이 상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우리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옷이 맞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맞지 않는 상황.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처지는 뭐냐면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지가 이 사람 처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그쵸, 처지죠.
경제적인 문제가 처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일적인 부분이 처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음, 운동은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더 이상 운동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지속성에 의문을 갖고 있어서 결정을 망설이는 사람은 이건 처지인 겁니다. 음, 음. 그다음 결핍이라고 하는 건 결과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면 A라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결핍이겠죠.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음, 결핍을 확장해 본다 했을 때 음,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옷을 더 많이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니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너 선생님이라면 한 번쯤 세일즈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니즈 파악을 해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니즈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비슷한 대답을 듣게 되는 이유가 니즈 파악에 대한 니즈의 이유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니즈를 파악하려고 해요. 음, 결핍이 생긴 이유, 이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결핍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 해결하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음, 이거 해결하려면 20회, 이걸 하려면 30회 이렇게 가니까 고객은 예상치 못한 대답들이 자꾸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감이 멀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보유한 회원, 나와 친한 회원님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처지와 결핍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명 네. 한 명. 네, 한 명 한 명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상황, 처지, 결핍을 정리하면, 자, 우리 인간은,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요. 그죠?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대부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누구에게 데이터가 보이는, 쌓이면 쌓일수록 상황적인 부분들과 서지적인 부분들과 음, 결핍적인 부분들이 음, 굉장히 비슷해지게 됩니다. 음, 나중에 이거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떤 결핍이 나오더라. 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상품을 많이 선택하더라. 라는 데이터들을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까 보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 피트니스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결핍이 있는가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와, 자, 지금 여기, 와, 또 이렇게 우수한 이렇게 트레이너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신 중요한 내용들을 또 댓글에다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와, 진짜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 진짜 우등생들이 들어오셨어요. 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부터도 대표님이 항상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 고객의, 상황과 처지와 결핍이라는 말을 항상 해주셨는데도,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막상, 실제로 한다라고 하면은, 또 약간 막막해지는 음, 느낌이었는데, 지금 너무 선명해졌어요. 이렇게 네, 선명해졌고, 또 지금 이렇게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패턴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좀 이따 시간 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상품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전환율이 올라가는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소름. 와, 진짜 네, 여러분. 자, 다음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해서 제가 또 말이 많아지면은 답답하실 거니까. 네, 와, 진짜 그렇게 준비를 한다. 네. 혹시 준비 이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내용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상황과 처지와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PT 20회, PT 30회가 아니라 네. 아까의 상황 처지 결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1년 뒤에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맞지 않아서 내가 살이 쪘다는 걸 자각한 상황이고 근데 이 사람의 처지를 여쭤봤더니 이 사람 처지가 내가 직장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빠서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여부,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처지인 거고. 하지만 결핍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옷들을 내가 마구 사서 입을 수 있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한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냐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비전문가에 대한 그 답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비전문가의 답변을 바탕으로 그때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처음부터 전문가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바지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의 상황은 이렇고 이 사람의 처지는 이렇고 이 사람의 결핍은 이랬구나를 봤을 때 그때 다음에 전문가적인 시선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사이즈로 입으려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플랜과 어떠한 계획을 짜야 될까를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상황, 처지, 결핍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할 때는 약간 옆집 오빠처럼 네, 같은 친근하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가야 되는 거죠. 아, 왜냐면 그걸 음, 공감해줘야 그 회원들도 얘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고, 더 그쵸.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더 많은 얘기들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내 입장에서는 또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쵸. 했다가 이제 상담으로 이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내가 알려줄 때는 그때 전문가로 전문가 동시,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안 넘어갈 어, 수가 없겠는데요, 회원분들이. 네, 그쵸. 그렇게 했을 때 네. 우리가 집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상황 처리를 정리된 내용들을 보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음,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음, 이 사람이 지금 이 바디 사이즈가 안 맞는다라고 했는데 이 바디 사이즈한테 맞으려면 나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 두 달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당 2회 정도의 기준을 잡았을 때 두 달이면 16회 정도 나오잖아요. 이걸 16회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지핏을 만들 수 있는 두 달이라는 코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음, 16회, 20회가 아니라 바지핏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코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상품을 이 사람의 내가 원하는 PT 상품의 이름이 앞에 수식어가 PT 20회, 16회, 15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상황을 대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음, 네,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센터에 66일 습관 코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66일 습관 코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왜 66일이냐면, 이제 데이터상으로 인간이라는 게 운동 지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66일이라는 최소 기간이 필요한데, 이 상품이 왜 나왔냐면, 고객의 상황. 아, 운동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지속성이 너무 딸리는 거야. 이 지속성이 왜 딸려? 라고 처지를 한번 봤더니, 일상생활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음, 근데 결핍은 뭐냐면 몸을 만들고 싶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음. 이 상황에 의해서 결핍이 뭐냐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 하는 게 결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겟으로 66일 습관 코스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팔렸습니다. 바로 전환율이 대부분 이쪽으로 올라온 거죠. 와, 근데요, 진짜 제가 정말 고객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상품명인 거잖아요. 이 네, 상품명만 들어도 내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확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안 들어도 그거 이름만 들어도 와, 끊을게요. 결제할게요. 이게 될 음,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상품을, PT 상품을. 네,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상품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스텝으로 넘어가냐면, 이거는 이제 박종현 스승님한테 배웠고, 실제로 제가 적용한 내용인데, 버스 이론입니다. 음,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베이직이라는 상품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면, 가장 흔하게 찾는 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 그러면 저희 아, 센터에서, 잠시만요, 대표님. 네, 지금 굉장히 방대한 양을 쏟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약간 달려가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신데 이 버스라고 하는 그 이론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버스 택시 아니면 버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서 이 버스가 간단하게 어떤 건지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버스 이론이라는 거는 네, 우리 상품에 적용되는 상품에 이론이에요. 적용되는 네. 이론.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우리가 66일 스칸 코스를 예를 들어 봤을 때, 66일 스칸 코스가 우리가 베이직, 버스 중에서 B에 해당하는 베이직 상품이라고 한다면, 자, 습관을 잡았어요. 습관을 잡은 사람들은 다음에 어떤 욕심이 생길까? 몸을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은 몸을 만들기 위한 91 패키지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유니크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센터의 철학은 고객님들이 독립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코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스페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센터에서 원하는 이제 가장 핵심을 밀고 나가고 싶은 그 상품은 스페셜에 해당합니다. 스페셜. 그래서 점점 고객의 피라미드 모수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베이직 가장 많이 팔리고 음, 이 가장 많이 팔리는 사람들 중에서 음.
우리의 조금 디벨롭된 상품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유니크 상품을 파게 되는 거고, 우리의 철학의 공감,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지향하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을 음, 응원하는 사람들, 팬층이라고 하죠. 이 음, 사람들은 스페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잘 세팅이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는 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전체 회원권 상품으로 뭐냐면, 저희는 회원권을 코스로 팔아요. 그래서 음, 회원권 상담을 왔을 때 다이어트 코스냐, 근력 음, 증진이냐, 운동 수행력 증진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3개월이라는 기간 똑같지만 이 사람이 말한 운동 목적에 맞춰서 그 운동의 목적에 맞는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이게 저희 베이직이에요. 그러면 온보딩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유니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음. 독립 PT 코스가 스페셜로 들어가요. 네, 센터 대표님, 전체 들어봤을 질문 때. 하나 받고 갈게요. 지금 이제 BUS 이론에 대한 거를 잘,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 상품에 따라서 가격 차등도 두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둬야 됩니다. 네, 둬야 됩니다. 근데 피트니스 업종 특성상 조금 다르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도 좋지만 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섞어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높아지잖아요. 네. 전체 금액은 높아지니까. 음, 기간을 길게 해서 객단가를 끌어올릴 것이냐, 음, 같은 기간인데 음, 가격을 더 높여서 객단가를 끌어올릴 것이냐는 고객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음, 해보시면 좋습니다. 음. 아, 그러면은, 일단 아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베이직, BUS 이론에 적용해서 상품을 구성을 했을 때, 베이직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회원, 모수가 많고, 그 다음에 거기 중에서 그걸 다 하신 회원님들 중에서 스페셜로 이제 끌어올릴 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라이던 피트니스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운동 독립. 거기에 가장 부합하고 그 가치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 팬분들이랑 그 스페셜이 적용이, 스페셜 상품이 좀 이제 판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쵸? 그래서 목표는 베이직인 사람들을 유니크로 만들고, 음, 유니크인 사람들을 스페셜로 만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세일즈에서 말하는 업셀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단계별로 잘 촘촘하게 쪼개져 있어야 되는 건데, 베이직에 있는 사람들 자꾸 바로 스페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음. 당연히 멀어지는 겁니다. 와, 근데 이제, 그런 걸 어쨌든, 아, 이분이 이제 스페셜로 갈 분이구나,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막막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감이 아직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베이직부터 일단 차근차근 해봐야겠네요. 그쵸?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지고, 정말 고객, 우리 회원들에 맞춰서 잘 이게 만들어지고, 알려지고 하면 고객들이 이탈이 굉장히 적겠어요. 정말 이탈률이 뚝 떨어지겠어요. 이탈률 많이 줄어들기도 거의 하고, 뭐 이거는 뭐 네, 괜히 그쵸. 지었는데 네, 한 번 트레이너 들어가면 헤어나올 선생님들, 수가 그쵸. 없어. 네, 트레이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 회원 유지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안정감에 대한 부분들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트레이너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회원분들한테도 안 좋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결핍이 채워지니까. 그쵸. 그리고 음, 뭐 트레이너분들 입장에서는 그 회원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가치를 주고 또 오래 또 체류를 하시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길 거고. 그쵸.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상품이 고객들이 또 좋아해 주면서 그런 자신감도 생길 거고. 음, 아, 진짜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 지금 준비 단계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준비해 주신 부분 다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진짜 이 부분만 들어도 와, 지금 당장 적용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와, 이제 다음 내용 그러면 또 풀어주세요, 대표님. 네. 이렇게 만든 상품이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안 네. 팔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얘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쵸. 이게 고객 관점을 탑재한 상품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잘 팔린 상품이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고객이 우리한테 자꾸 던지는 메시지에서 해답을 찾아서 그거를 상품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같은 상품이 있는데 한 고객이 와서
이런 건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은 뭐부터 물어보냐면 네. 이걸 왜 여쭤보세요부터 물어봅니다. 아, 어, 지금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여쭤보신 이유가 뭡니까?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뭐 지금 너무 짧게 하기엔 좀 아쉽고 너무 길게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그 음, 중간에 필요하다. 왜 그 음, 중간에 필요하냐? 경제적인 음, 문제냐? 음, 지속성의 문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상황 처지 결핍이 보편타당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음. 그 중간 상품 저희가 한번 테스트로 출시를 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출시를 진행을 했을 때 기존 회원님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신규 회원님들한테도 소개를 해보고 이미 마감된 회원님들한테도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세 분류죠. 기존과 신규와 마감된 사람들. 그러면 신규 회원님들에 대한 전환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회원님들에 대한 반응률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마감된 회원님들 중에서 이 상품을 보고 다시 돌아온 회원이 있으면은 전환율,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백 재등록률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음,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잘 팔리는 음. 상품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상품으로 내놨을 때 잘 팔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와, 근데 대표님, 되게 궁금한 게, 다른 이 내용만 들었을 때는 막 진짜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막상 뭔가 이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막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전에 적용할 때. 그 부분에 음, 좀 어려워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죠. 음, 저는 그걸 물어보라고 합니다. Y와 음, 기준을 물어보라고 해요. 음, 보통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회원님들이 뭔가 이렇게 상황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고객이 말한 결론에서 이 결론이 나왔던 거를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언제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냐? 예를 들면, 불과 며칠 전에 PT를 등록하신 분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음. 다짜고짜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대부분 해서, 그래요. 예, 네. 왜 운동을 하려고 하시냐? 네. 체력이 떨어졌대요. 자, 그러면, 음, 체력이 음, 떨어지셨구나. 그럼 체력 음, 올립시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그쵸. 그럼 저는 거기서 물어보면, 언제 체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냐? 집에 돌아와서 왔을 때냐? 아니면 아침에 지하철 계단을 올라갈 때냐? 음, 아니면은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을 때냐? 상황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꼈던 상황들을. 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여행을 갔는데 음, 여행을 가서 오래 못 걷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음,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하면 음,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얘기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음,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여긴 상담이 좀 다른데 음. 어, 우리가 상담할 때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고객은 절대로 확신을 가지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가지고 구매합니다. 그래서 구매 포인트를 여쭤보면 왜 저희한테 구매하셨어요? 여쭤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잘해주실 것 같아서요. 예.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같아서요예요. 음, 그럴 것 같아서, 잘해줄 음, 것 같아서, 음. 친절할 것 같아서. 같아서를 얘기합니다. 느낌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려고 하고 처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고 결핍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질문에서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전환율이 올라가는 음. 비결입니다. 아, 그렇게 답이 질문을 됩니다. 해주시면은 진짜 막 신나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엉덩이 싸움이 되죠, 나중에. 아, 나중에는 너무 많이 길어져서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엉덩이 싸움하게 아, 됩니다. 제가 올해 일본에 갔는데 작년에는 2만 보 걸었는데 올해는 1만 보 가도 힘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쵸. 이제 여기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꿀팁을 드리면 수업 중간중간에 그런 걸 물어보면 되겠죠. 아, 처음에 여행 갔을 때 아프셨는데 여행도 계획 있으시냐? 음, 언제냐? 2달 음, 뒤다. 2달 음, 뒤에 우리의 목표는 여행 때 안 아픈 게 목표다. 음, 갔다 오면 이 사람은 PT 효과를 느끼게 되면 내 PT가 같이 있다고 느끼는 하나의 지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고객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네. 그거를 고객이 인지하게끔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 진짜.
정말 감동입니다. 네, 감동이고 정말 이렇게 하는 곳을 뭐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고 음, 거의 뭐 유일무이하거나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박원혁 대표님이 이런 내용들을 정말 탈탈 털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피트니스 업계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발전하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꼭 적용하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트니스 업계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또 시장도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쵸? 저, 네. 음, 뭐, 러닝이 지금 한참 붐이긴 하지만, 러닝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웨이트를 같이 경험하면 좋다. 이러면 또 올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쵸. 필요하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네. 또 몰려오기 때문에 음,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회원님들을 다 잡으려면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하고요. 자, 네. 경쟁사랑 다르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 이것도 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이거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진짜 같습니다. 박원혁 대표님의 경쟁업체들은 진짜 박원혁 대표님 얼마나 싫을까? 누가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저를 제가 만약에 박원 트라이한 음, 피트니스 경쟁업체라면 진짜 음, 근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음. 싫다가도 이렇게 유능한 분이라는 걸 알면 진짜 제가 돈 주고라도 찾아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한 수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업체 대표님들이랑 좀 교류가 있으세요? 자꾸 바뀝니다. 완전. 제가 어머, 대표님 세상에. 바뀌어서, 세상에. 네. 혹시 대표님 먼저 뭐 예전에 인사하거나 뭐 이런 적은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네, 없죠. 저는 사실 경쟁업체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아요. 음, 전 경쟁업체를 보지 않고, 네. 그냥 저희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해주는 메시지만 봅니다. 음, 네, 뭐 사실 볼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음. 네, 경쟁업체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주변의 경쟁업체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트라이던 회원님들이 경쟁업체로 넘어가거나 이런 좀 사례가 있었나요? 많죠. 네, 넘어갑니다. 아, 음, 다시 오세요. 그래 다시 넘어오신다. 네. 다시 오실 걸 알기 때문에 음. 뭐 흔들리지 않으시겠네요. 이제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넘어가시는 건 넘어가시는 건데, 넘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 중에 음, 하나라고 한다면, 음, 주기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를 음, 알려줘야 됩니다. 음, 이 사람이 넘어갔는데 1년 뒤에도 여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요. 어, 우리가 뭔가 바뀌었다는 걸 많이 알고 나서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하고 다시 방문하는 게 있어야 다시 재등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딴데 갔다가 오신 분들은 진짜 다시 어디 안 가실 것 같아요. 보통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계속 하시고 계시고, 네. 이제는 좀 찐팬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어, 상황이고,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음. 네, 그쵸. 갔다 와봐야 한다. 갔다 와라. 괜찮다. 네, 갔다 네, 와봐. 하지만 여기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경쟁사와 다르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 어떻게 음. 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이건 네 가지를 다르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워딩을 다르게 하시면 돼요. 워딩. 아까 말했던 상황을 맞춰서. 음, 그러니까 PT 10회가 아니라, 무릎 안정 4주 루틴. 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음,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센터마다.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언어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계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체계를 다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고객의 처지에 맞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 지속성이 부족한 회원이 운동에 대한 지속성이 부족하다라기보다 그 이제 이 사람이 운동을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음, 운동 습관 66일 코스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럼 우리가 이 사람한테 운동을 지속성 있게 만들기 위한 체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비포 음, 애프터가 있느냐, 음, 네, 체계를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설명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다이어트를 목적을 가진 사람한테 여기 업체도 설명을 비슷하게 하고 우리도 설명을 비슷하게 하고 여기도 설명을 비슷하게 한다면 음, 고객이 비교할 수 있는 건 금액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자체에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보고, 그쵸?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것도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시화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PT 10회 얼마, 20회 얼마, 30회 얼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랑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즉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보이는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음, 책자로 만드셔도 좋고 PPT로 만드셔도 좋고 실제로 이 사람의 상황, 처지, 결핍을 이 사람이 고르게끔 해서 이 음, 사람이 이런 상품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이걸 구매한 고객님들은 우리한테 지금 어떤 말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랑 같이 보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다르게 팔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고민해서 PPT를 만들 수 있다면 음, 상담부터가 달라요. 저는 옛날에 대형센터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센터 있었을 때 워크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배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온전히 저 혼자 다 OT를 하고 영업을 해서 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기본급이 없었던 상황이라 음, 생계 유지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였냐면 이제 청소를 열심히 음, 했습니다. 음, 계속 청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음. 상담할 때 녹음까지 해보고, 아, 녹음 스크립트를 정리를 해보고, 어, 그렇게까지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센터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였냐면, 나를 이 센터에 알리기 위해서 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과 상담을 하는 이 시간에 나를 제대로 보일 수 있으려면 음, 나만의 상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랑 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음, 이제 OT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그런 파일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내 상품을 만들고 내 체계를 만들고 내 후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나중에 투자를 해도 효과가 훨씬 더 빠른 거고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궁금한 정리, 게, 네. 네, 궁금한 음. 게 있는데, 그런 대형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 트레이너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판매를 해도 되나요? 저희는 됐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선생님마다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급여도 달랐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야생이었어요. 네, 좀 오히려 좋은 야생이었어가지고, 환경이었네요, 네? 대표님한테. 오히려 좋은 환경이었네요. 좋은 환경, 결과적으로 네, 많이 배운 환경이었죠. 척박한 곳에서 네, 진짜 내가 황무지였습니다. 진짜 또 네. 땅 팔기부터 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황무지였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그때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전략은 이 네 가지의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좋다. 와, 와, 지금 티처도 트레이너님 진짜, 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경쟁사와 다른 상품 전략, 워딩, 체계, 설명, 가시화. 네. 약간 천재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대표님, 제가 이따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또 약간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원 하나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처지와 결핍을 다 이제 물어보고 약간 그 패턴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묶어보고 카테고리 할 수 있는 좀 묶어보라고 하셨는데 약간 베이직 제품을 일단 베이직 제품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베이직 제품을 가지수 같은 것들은 좀 몇 가지 정도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기준. 그런 건 정해진 거 없습니다. 네. 다만, 아까 제가 상황 처지 결핍을 하나로 묶어보라고 했잖아요. 네. 가장 많은 상황에 있는 사람, 가장 많은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상품이 베이직이 되겠죠. 음, 네. 가장 많은 상품이 베이직입니다. 그 음, 다음이 유니크, 그 다음이 스페셜. 음, 결핍성이 강한 거일수록 스페셜로 음. 가요. 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전환율로, 결핍성이 강한 그 회원분들일수록 스페셜로 갈 확률이 네, 높다. 예, 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병원 갈 때 돈 안 아끼잖아요. 그렇죠. 네, 병원 갈 돈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피트니스로 보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더 클까요? 아니면 통증을 완화하는 사람이 결핍이 더 클까요? 통증. 네, 이 차이입니다. 힌트 주셨어. 네, 네, 결핍성이 강한 걸로, 네. 강한 게 결국 스페셜로 되게 되고, 음, 우리의 철학이 가장 많이 녹여져 있는 게 스페셜로 됩니다. 음, 모수가 많아야 됩니다. 음.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많은 회원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어야 네, 된다. 아, 그리고 뭐 이게 상품이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쵸. 음. 그, 약간, 그래도 약간 대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네네. 피트니스, 다른 업종들은, 사실 다른 업종들은 상품이 많을수록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죠. 음, 의류나, 이런 것들은. 음, 근데 이제 피트니스에서는 상품이 직렬로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상품이 어, 직렬로 네. 연결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이어트, 음, 라인, 뭐, 체형 교정, 수행 능력. 이렇게 직렬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이 직렬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업셀링이 가능합니다. 음. 네. 이해되셨나요? 좀 막연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직렬 상품군이 많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결핍이 다이어트다, 뭐, 벌크업이다, 뭐 수행 능력 증진이다, 음, 통증 해결이다. 그러면은, 통증 해결에 맞는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 음, 다이어트에 필요한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 음. 근력 증진에 필요한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렬로 아, 가야 됩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네. 그 네, 직렬 상품이 있어야 네. 업셀링이 가능한 겁니다. 음, 아, 그렇겠네요, 정말. 네. 어쨌든 다이어트로 입문한 사람이 갑자기 수행 능력의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때 병렬로 갈 수 있는 거죠. 아, 하지만 직렬로 가는 겁니다. 일단은. 대부분은 직렬로 가다가 네. 거기서 정말 오래 계신 분들 진짜 병렬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음. 세상에.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대표님 센터에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 상품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개해 네.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1급 비밀이긴 한데 그죠? 잠시만요. 우선 저희는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이 총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회사 전체에 대한 체계의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이 있고요. 오로지 PT에 대한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이 있습니다. 음, 회사 전체에 대한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컨 코스, 온보딩 프로그램, 그 독립 PT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게 좀 분류를 하긴 해야겠네요. 네, 분류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얘기했던 베이직 유니크 음, 스페셜은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포커스에 맞춰진 거고, 음, 사업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요 내용을 꼭 예시로 보시고 아까 박원효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의 회원들을 꼭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서 상품을 우리한테 맞는 상품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 잊지 않으신 상태에서 트라이던 피트니스의 요 상품 몇 가지 한번 좀 공개해 주신다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건 아무래도 그 헬스장마다 좀 똑같이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거나 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음, 이렇게 보시면 보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별 상황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초입문의 베이직, 근력 음, 체력 향상 이제 베이직이 가장 이 상품이 해당이 되고요. 그 네. 다음에 유니크로 들어갈수록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넘어갔을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 상품 페이지가 아닌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어, 아니, 하도, 약간 손에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 잠시만요. 저희는 이거를 오프라인 책자로 뽑아놓거든요. 아,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회원분들이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네. 저희는 가격이 정찰제입니다. 아, 예, 그 프로모션을 거의 안 합니다. 아, 이거 한번 살짝, 이거를, 화면을 이동을 못 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모니터 하는 게 조금 박자가 느려가지고. 네. 잠시만요. 보이실까요? 자, 지금 질문해주신 분, 이거 내용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개인 트레이닝 쇼잉모 코스가 일단 베이직 상품이 되고, 근력 음, 체력 향상 금비대 다이어트 코스가 이제 저희의 이제 유니크 상품이 되겠죠. 체형 보조 코스랑. 그랬을 때 이제 근력 향상 같은 경우에는 또 비기너 코스가 있고 어드밴스 코스가 있고 이 음, 비기너 코스에 필요한 세 가지의 영역들을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거고 음, 어드밴스 코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음, 그러면은 개인 입문부터 시작해서 비기너, 어드밴스까지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 또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음, 어,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제 5kg 감량 코스, 7kg 감량 코스, 10kg 감량 코스가 나눠져 있는 거고, 똑같이 베이징 유니크 스페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기간에 맞춰서 베이징 유니크 스페셜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음,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들어가는 체계가 또 다르게 됩니다. 음, 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음, 저희는. 네. 음. 이해되셨나요? 충분히 답변됐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음, 자, 주변 상권에 따라 상품 구성도 중요하겠네요.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주변 상권, 그리고 다른 상품, 주변 상권이라 경쟁사. 경쟁사. 아니요. 전 아, 동네 주변 상황이 상권이 아니라 그 주변 상권에 따른 뭐 회원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지금 질문 주신 티처 도우님, 주변 상권에 따라 상품 구성이 중요하겠네요 말씀하셨는데, 이 주변 상권이라는 게 혹시 경쟁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우리 헬스장 주변의 어떤 그 회원분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다이어트 코스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인데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거 보고 이런 식의 음, 질문이셨네요. 네. 음, 이럴 경우에 상품 구성.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상황, 처지, 결핍은 무엇인가? 음, 음, 거기에 맞춰서 또 상품을 만들어야겠죠. 음,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 타깃으로 한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직장인들을 위한 상품을 음, 만드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음, 간단합니다. 네. 음, 맞아요. 처음에 딱 말씀해 주셨던 거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아,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은 12월 정도에 헬스장을 오픈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상품을 만드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아직 아마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상품을 고민해 보는 거 너무 좋겠네요. 그쵸. 필요할 겁니다. 네. 음, 아, 직장인들도 체형이 안 좋으니 진짜 안 좋죠. 뭐다 네. 그냥 8, 90%는 거북목일 거고 뭐 그쵸. 척추 음, 측만증은 뭐 기본일 그쵸. 거고. 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음, 와, 진짜 막 질문이 막 너무 솟구쳐가지고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준비한 내용들을 또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다음 맞춤형 상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표님이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네. 알리는 게 또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거 뭐 만들어 놓으면 뭐야? 아무도 모르는데. 그쵸. 네. 이게 간단합니다. 상황 처지 결핍을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네. 지금 말하는 수순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상황 처지 결핍을 정리를 해봤고,
그 상황 처지 결핍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 처지 결핍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그 상황 처지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음, 이 사람들은 주로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음,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이 사람들이 주로 존재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음, 어,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가? 주로 쓰는 채널은 어딘가? 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음, 거기서 우리가 만든 상품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음, 네, 간단합니다. 모객이라는, 결국 이건 모객의 영역인 건데, 모객이라는 거에 대한 뜻이 모을 모예요, 모을 모. 그러면 고객을 모아서 내가 그러니까 고객을 모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객에 대한 부분에서 뜻대로 그냥 고객을 모으지 못한다면 고객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고객이 어디에 모였는지 알려면 내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나를 필요로 한 고객은 누구인가부터 다시 정립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상황서지 결핍인 거예요. 음. 이게 엄청나게 활용도 높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회원들의 상황, 처지, 결핍을 먼저 물어보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 실제 지금 회원들을 분석한 것과 지금 여기 질문 주신 그 주변의 상권이 좀 비슷하게 패턴이 나타나나요? 내 회원들이 이런 어, 사람이 네. 많으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할까요? 음, 뭐 경험상.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헬스장은 특성 중 하나가 지역적 편향이 강합니다. 음, 그럼 이 센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 이제 같은 목적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반대로 묻고 싶은 건 저희 선생님께서 늘 얘기하는데 외부 모객을 하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다. 근데 내부 모객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예요. 음, 그러니까 트레이너한테 있어서 우리가 계속 센터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센터 밖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센터 음, 안에가 진짜 시장이거든요. 어, 그럼 내 상품의 존재를 자꾸 외부에 알리는 게 아니라 내부에 먼저 알려야 돼요. 자, 왜냐면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나를 보면 팔짱 끼고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부에서 보게 되면 자주 인사하죠. 음, 나한테 도움을 구했던 부분들이 있죠. 즉, 음. 호혜성의 원칙이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장은 지금? 호혜성의 원칙이 작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도움을 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빚을 진 것 같은 형태의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호혜성이요? 네,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호혜성. 네. 근데, 음, 그럼 내가 센터 내부에서 인사도 많이 하고, 이미지 메이킹도 잘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왜 굳이 센터 외부로 모객을 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옛날에 대형 센터에 있다고 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외부 모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인 소개가 계속 들어왔었고, 음, 내부에서 이미 충분해요. 그 수요가. 음, 어, 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헬스장에서 내 영향력으로 회원을 모으지 못한다고 음, 한다면 음. 외부에서 모으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저희 선생님한테 인스타 브랜드 이런 거 다 오케이 좋은데 센터 음, 내부에서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선생님들이 인스타가 100만이 나오든 300만이 나오든 그 사람들 만약 다 서울 지역에서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음, 넘어올 수 있냐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내 상품의 존재를 외부에 알릴 생각을 하기 전에 내부에 먼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해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 내부에서 나와 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유통 채널의 존재를 우리 내부 회원님들이 알고 있는가? 음, 이걸 알아야 돼요. 어,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자주 접촉을 하면서 인사도 잘 음, 하고, 음, 중간에 운동도 잘 알려드리고, 사실 이게 트레이너한테 있어서 쌓이는 과정이고, 이제 내가 그냥 지나가다 한번 알려줬던 이 회원이 그 순간 나의 어떤 큐인과 나의 전문성에 매료가 돼서 나한테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등록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내 친구를 만났을 때, 야, 거기 트레이너 정말 괜찮더라라고 했을 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죠. 음. 예, 그것부터 먼저 만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진짜. 그게 베이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객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진짜, 눈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네, 진짜 네. 우리 회원을 연세 지인 소개로로 네, 진짜 그게 만드실 더 수 있다.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에 내부민이 있는 먼저죠. 회원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할 능력이 안 된다면 외부에서는 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얘기한다고 해서 먹히지도 않는다. 네. 와, 진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유효 회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르겠네요. 네. 정답입니다. 훨씬 네. 빠릅니다. 네. PT샵은 내부에서 알리는 게 이미 개인 회원들이라 PT샵도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PT샵 같은 경우에는 그걸 먹어야 됩니다. 커뮤니티를 먹어야 됩니다. 커뮤니티를 먹는다. 네. 어떤 커뮤니티를 방식으로?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네. PT샵의 특성은 PT샵의 특성, PT샵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PT샵을 컨설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지인속입니다. PT샵은 내부 모객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지인 소개와 재등록률, 그 다음에 그 음, 수업 순환율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지인 소개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걸 모객을 진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 장악입니다. PT샵은 평수가 작죠. 그래서 대부분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 음,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우리를 대신 알려줄 수 있는, 즉 전파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음. 그래서 그 전파력이 강한 사람들을 군집으로 만들 수 있는가? 와, 그러면 그 주변의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쵸.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벤츠 사람만 말씀드릴까요? 네. 벤츠가 이제 코리아로 들어왔을 때 했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블로그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엽니다. 음, 파티를 열어서 이 사람들끼리 군집을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벤츠에서 엄청난 이제 좀 프리미엄한 그런 공간에서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럭셔리하게. 음, 드레스 코드도 정해놓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사진도 찍고 우아하게 샴페인도 먹이게 한 거예요. 일부러. 음. 이유는 뭐냐면 벤츠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거죠? 프리미엄 프리미엄 럭셔리예요. 옵션. 그래서 럭셔리하게 행사를 진행했고 음, 럭셔리한 사람들이 럭셔리한 곳에서 럭셔리한 이미지로 럭셔리하게 세상에 공개를 해버리니까 벤츠 이미지가 그렇게 굳혀진 거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센터에 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찾아서 그 커뮤니티를 진입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고 음, 아니면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음. 러닝 동호회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대표님, 요거 한 가지 좀 최근에 저희 DM으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아는 헬스장 대표가 그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봤다. 근데 잘 안 됐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평소의 관계가 어땠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죠? 평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음, 이 사람이 지금 PT를 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해서 대하지 말고, 음, 평소에 음, 그냥 잘 접촉하면 된다. 음, 잘 접촉해서 잘 안내해드리고, 잘 인사하고, 그게 음, 쌓여야 돼요. 음,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게 쌓여야 음, 되는 건데, 우리 장사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자주 가는 단골집의 특성을 한번 보자 이거죠. 사장님이랑 친한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 똑같습니다. 음, 음, 자주 친해지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놀아야 돼요, 고객이랑.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근무 시간에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하면서 회원님들이랑 파트너십도 해라. 그냥 음, 같이 운동해서 놀아라. 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렇게 놀아야 돼요. 음, 그렇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뭐 한다 그러면 다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자연스럽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톡방 하나 만들면 이제 카톡방에 한 6, 70명씩 모여요. 음, 그러면 그 이제 지점당 카톡방을 6, 70명, 6, 70명씩 모여서 지점끼리 러닝 이벤트를 붙여버리는 거죠. 음. 네,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따르십시오.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뭔가 형식적으로 네, 뭐 하려고 그러고 저러다 말겠지 이런 것도 느낌도 알기 음, 때문에 개최한다고 해서 참여하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너무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오래 보고 천천히 두껍게 쌓아가는 형태로 가야 음, 나중에 폭발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주제는 그 방금 했던 거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 다시 한 번만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네, 내부에 먼저 확실히 알리고 내부에서 나를 어 나를 찾을 수 있는 경로가 있는가? 나를 나에 찾을 대한 수 있는 상품을 경우.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가? 음,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되는가? 이 음, 세 가지 집중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내 센터 내부에서 영향력이 생긴다라고 친다면 외부로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 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정보를 찾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거기에 내가 진입을 해서 나라는 존재를 계속 알리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우리 회원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면 밖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지만 더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냐는 거죠. 그쵸? 아니, 음, 내부에서도 내가 알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알리면 외부에서도 잘 알리기가 어렵겠다라는 거. 쉽지 않죠. 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직접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지금 오늘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두 트레이너님들이 지금 오늘 배우신 거를 꼭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뭐 다 중요한 것들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간략하게 미션을 딱 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주시고 싶으세요?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트레이너 선생님만 있나요? 지금 두 분 다 트레이너신 것 같거든요. 혹시 음, 헬스장을 운영하시면은 헬스장 운영 중이시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음,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뭐,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의 고객 데이터가 있는가를 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고객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상황과 처지와 결핍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음, 정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모객을 하고 있는가, 음, 거기에 맞춰 접객을 하고 있는 사실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모든 흐름이. 음, 사업의 모든 흐름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만든 게 시스템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상황 처지 결핍만 제대로 정리하셔도 음, 상품은 선생님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처지고 이런 결핍이면 이 정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미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나올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자꾸 정성적으로 내 직감에 의해서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음, 거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는 거지. 음. 내 고객한테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방법이 저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가장 꼭, 효과적이고. 네, 가장 효과적이고요. 음, 음. 그걸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정리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냥 보일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진짜 음. 그대로 보입니다. 네. 지금 또 한 분은 트레이너님이시고 한 분은 네, 매니저이신데요. 매니저로 계시고, 네. 음, 맞아요. 진짜. 네. 옛날 생각 안 나세요, 대표님? 인상 많이 나죠.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옛날 생각도 나실 거고, 또 이렇게 또 책을 집필을 하시면서 그때 생각 많이 날 거고, 지금 또 트레이너를 하고 계신 분들 진짜 잘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드실 것 같고. 네. 자, 진짜 오늘 준비된 내용은 대표님 혹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갑자기 좀 멈췄나요? 소리가 안 나죠? 대표님 얼굴이 멈춰 있네요. 네, 지금 방금 어, 열렸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준비했는데 다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우선은 좀, 어, 뭐 준비했다는 말보다는, 네. 계속 조금씩 천천히 급하게 가지 마시고, 음, 이 트레이너 선생님도 계시고, 관리자분도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 계속해서 뭔가 쌓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폭발적인 성과보다 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속적인 성과잖아요. 그래서 결국 트레이너도 하나의 사업가이고 관리자도 어떤 특정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매출은 혈액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고 음, 지속적인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순환을 누가 시켜주냐면 고객이 시켜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사실 전 전부라고 생각해요. 전 그거 말고 몰라요. 뭐 음, 대단한 방법이나 뭐 무조건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주변에서 정말 수많은 매장들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서도 저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기가 막히게 그게 없어지면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네. 조금이라도 좀 느슨해진다 네, 싶으면 느슨해지면 기가 막히게 기같이 귀신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와, 예.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저 온보딩이라는 저희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는데 음,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번에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신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음, 저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이제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워딩도 음, 다시 바꿔보고, 그 음, 과정을 2년, 3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라서, 아, 네, 그래서 저는 꾸준히 계속 쌓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요즘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대표님 말씀 듣고 느끼는 게 너무 많네요. 잘 준비해서 이겨내 보겠습니다. 네, 이겨내십시오. 무조건 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겨내실 수 있고요. 박원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정말 망할 일 없습니다. 망할 일 없고 우리 회원들이 나를 망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라이브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시긴 했지만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그런 라이브 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원혁 대표님이 또 이 라이브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컨설팅을 또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또 대표님께 한번 DM을 넣어가지고 한번 컨설팅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네. 다음 주에 또 멋진 주제로 다시 만나시죠. 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파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